집만 있으면 든든하다. 그런데 그 집 때문에 더 큰 병원비가 남는다면요? 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교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집이라도 있어야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지. 그래도 집값은 오르잖아. 집 팔아서 남한테 신세지면 자식들 얼굴에 먹칠이지. 정말 이해됩니다. 집은 부모님이 평생 흘린 땀의 증거이고,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내가 무언가 남길 수 있다는 버팀목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집을 지키면 분명 든든하지만, 세금, 보험료, 수리비, 돌봄 비용까지 더하면 생각보다 적지 않은 돈이 매년 나갑니다. 시니어 아파트는 관리 부담은 줄지만 언어 문화가 안 맞으면 외로움은 더 커지고 돌봄 서비스는 결국 본인이 따로 찾아야 합니다. 어시스티드 리빙은 비용이 가장 비싸지만 정서적 안전과 돌봄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죠. 이 선택 중 뭐가 맞다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만 볼 게 아니라 마음, 몸, 가족 상황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실제 교포 어르신 세 분의 사연을 통해 집 유지, 시니어 아파트, 어시스티드 리빙 세 가지 선택지를 현실적으로 풀어봅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근교 단독주택에서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 떠나고 이 집이 내 전부가 됐어요. 큰딸은 한국에, 아들은 LA에 있어요. 손주 돌잔치에 화상통화로라도 참여하면 그래도 내가 든든한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집이라도 있으니 우리 엄마 걱정은 없겠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주니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이 집이 자식들에게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아 기뻤어요. 그런데 3년 전 겨울, 문 앞에서 눈길에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응급수술은 메디케어로 커버됐지만 문제는 퇴원하고 나서였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간병인은 하루에 200불씩 에이전시 통해 불러서 3개월 만에 18,000불이 훌쩍 나갔습니다. 큰딸이 한국에서 날아와 한 달간 같이 있었는데 딸도 이제 애가 둘이라 오래 못 있었어요. 엄마 그냥 어시스티드 리빙으로 가세요. 거기 가면 간호사도 있고 밥도 주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 했겠어요. 내가 이 집 팔아서 남한테 신세지면 너희한테 패만 되지 않겠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니? 결국 카드론 돌리고 집 담보로 재융자하고 지금은 병원비 갚으려고 그나마 오른 집값으로 팔아야 합니다. 애들이 그래도 집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라는데 속으론 미안하다, 결국 남는 건 빚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연처럼 집은 분명 부모님 마음의 안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연간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 재산세만 연 4,000에서 8,000불, 보험료 연 1,000에서 2,000불, 지붕, 난방, 배관 등 예상치 못한 수리비 연 2,000불 이상, 간병인 비용 하루 200에서 300불, 장기화되면 수만 불. 많은 분들이 집값만 보면 든든하다고 하지만 돌봄 비용까지 계산하면 집이 자산이 아니라 매년 빠져나가는 출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시애틀 교회에서 35년 살았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떠나고 혼자서 집 관리하느라 힘들었어요. 잔디 깎고 눈 치우고 배관 고장나면 에이전시 불러야 하고 자식들이 아버지 이제 힘드시잖아요.
시니어 아파트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집 팔고 시니어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관리비도 없고 잔디밭도 깔끔하고 동갑내기 어르신들 소셜 모임도 있다고 하니 기대됐어요. 근데 문제는 따로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 하나 없는 데서 아침에 커뮤니티룸에 나가도 모두 영어로 가볍게 하이하고 끝입니다. 가끔 한인 교회에서 오시는 봉사자 만나는 날이 제일 행복합니다. 돌봄이 필요할 땐 홈케어 불러야 하는데 그건 월세랑 별도로 돈 나갑니다. 렌트비는 한 달에 2,200불인데 작년에도 3% 올랐어요.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니 그것도 부담이죠. 집 관리비 줄었다고 좋아했지만 돌봄비는 따르고 정서적으로는 더 외로운 걸 이제야 느낍니다. 시니어 아파트는 관리비와 재산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그 대신 꼭 아셔야 할 점이 있죠. 렌트비 월 1,500에서 3,000불, 연간 2에서 4만 불 예상, 연이에서 5% 인상 가능. 돌봄은 포함 안 됨. 홈케어 별도로 고용해야 함. 한인 비율 낮으면 언어 문화 고립될 수 있음. 그래서 교포 어르신들은 시니어 아파트에 가셔도 교회, 모임 등 외부 연결고리를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사는 박영순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다 보니 집이 자랑이 아니라 무게가 됐어요. 집이라도 있어야 애들이 마음 든든하지.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무릎이 망가지고 계단조차 오를 수 없으니 집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한인 원장님이 운영하는 작은 보드 앤드 케어를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내가 남한테 신세 지는 건 아닐까. 자식들 돈만 더 쓰는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막상 가보니 같은 또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한국말로 수다 떨고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 먹고 24시간 간호사 호출할 수 있고 무엇보다 밤에 넘어질까 불안해하며 자던 그 공포에서 해방됐습니다. 비용은 한 달에 4,000불 넘게 나가지만 집 관리비, 재산세, 보험료, 홈케어 비용까지 다 합치면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지금은 자식들한테 엄마가 편히 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시스티드 리빙은 분명히 비쌉니다. 그 대신 돌봄, 식사, 응급 대응까지 안전망이 한 번에 갖춰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어시스티드 리빙 평균 비용 연 5에서 10만 불. 식사 간호 목욕 보조 응급콜 포함. 한인 보드앤케어는 음식, 언어 걱정, 문화적 외로움 낮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유지. 자산으로는 든든하다. 하지만 재산세, 보험료, 수리비, 간병비 직접 부담. 몸이 불편해지면 돌봄이 더 큰 변수. 시니어 아파트. 재산세, 수리비 없음. 렌트비는 매달 나감, 인상 가능. 외로움은 본인 네트워크에 따라 다름. 돌봄은 별도로 준비해야. 어시스티드 리빙. 비용 가장 높음. 돌봄, 식사, 응급 대응 포함. 한국인 운영시설 찾으면 언어 음식 문화 적응이 편함.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내 집 지켜야 마음이 놓인다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젠 혼자 못하겠다며 돌봄 시설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관리비, 세금, 돌봄 비용까지
가족이 현실적으로 따져보고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모아 함께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가족끼리 꼭 해보세요. 집 유지 시 연간 관리비, 세금, 수리비, 돌봄비까지 계산하기. 시니어 아파트 할인 비율, 커뮤니티 프로그램 살펴보기. 어시스티드 리빙 한인 운영시설 미리 알아보기. 상속, 신탁 전문가 상담으로 법적 분쟁 대비하기. 가족끼리 돌봄 역할, 비용 부담 솔직히 나누어 약속하기. 작은 불편한 대화가 가장 큰 후회를 막아줍니다. 집은 부모님이 평생 지켜온 가족에 대한 사랑과 희망입니다. 하지만 그 집이 혼자 버티기 어려운 무게가 된다면 함께 나누고 돌보는 게 진짜 부모님 마음을 지켜드리는 길 아닐까요? 오늘이라도 가족만의 답을 찾기 위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